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좀 기분 좋은 얘기로 출발을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답답했다. 장용진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몰랐던 얘기를 알 수 있어서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짜증나는 얘기들밖에 없어서 좀 힘들다 라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일단 기분 좋은 얘기로 출발해 봅니다. 자, 오늘이 아직 12시 지나기 전이니까 마지막 여론조사가 가능한 날이죠. 이날 이후로 발표되는 진행되는 모든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인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여러 개의 언론사와 여러 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정말 경쟁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글쎄 제가 보니까 꽤 여러 개 되더라고요. 개수를 일일이 세기 어려울 정도로 한 6, 7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한결 같았습니다.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오차 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인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내란 세력들한테 표를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란 세력들이 지금 무슨 모함을 하고 무슨 흠집을 잡아서 생트집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내란만 하겠습니까? 참.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생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니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김건희만 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여론조사의 격차가 사실은 좀 생각보다 좀 작다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자, 자세한 얘기를 제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 모두 이재명 오차박 우위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뉴스원의 의뢰로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대통령 선거 출마자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49%가 이재명, 36%가 김문수, 9%가 이준석을 선택했습니다. 이재명과 김문수 사이의 격차는 13%입니다. 일찌감치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났죠. 이것은 갤럽과 뉴스원 보도인데 특히 갤럽의 여론조사가 지난주 좀 출렁댔어요. 격차가 많이 줄은 걸로 나왔었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이준석하고 김문수를 합치면 이재명을 앞서네 마네 1% 차이밖에 안 나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다시 13%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여론조사가 너무 튀었던 거죠. 지난주를 전후해 가지고요 수구 적폐 쪽에서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라는 그런 지시, 지령 이런 걸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 지지자들이 대거 몰렸다고 합니다. 대거 몰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물론. 하지만 전화를 걸었을 때 응답을 끝까지 하는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좀 출렁거렸는데 곧바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무려 13%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MBC와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입니다. MBC와 여론조사 보면은 민주당이 43%, 그 다음에 국힘당 김문수가 36%입니다. 두 후보 사이의 격차는 13%가 아니라 잘못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7%입니다.
제가 요거를 잘못 냈네요. 13%로 나왔는데 13%가 아니라 7%입니다. 7%.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난 수준입니다.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역시 오차 범위 밖이라고 얘기를 다들 하십니다. 자, 오차 범위 밖에 코리아 리서치와 MBC 여론조사가 사실 보면은 격차가 제일 적은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던 아시다시피 갤럽 조사 결과와 되게 좀 비슷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금 상당한 격차가 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글쎄 이게 참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아쉽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코리아 리서치에서는 이른바 1대1 대결, 양자 대결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김문수가 단일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김문수로 단일화됐을 때도 6%, 이준석으로 단일화됐을 때는 10%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준석으로 단일화될 경우에 김문수로 다 표로 가지 않고 상당표가 이재명으로 온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두 사람의 단일화가 생각보다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문수가 6% 차이를 좁히지 못했어요. 이것을 감안해 보면 아마도 이준석 표의 상당수가 투표 자체를 포기하거나 이재명한테 간다. 딱 3등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네. 다음은 한국 리서치와 KBS 여론조사입니다. 한국 리서치와 KBS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45%, 김문수는 36%가 나왔습니다. 격차는 9% 차이입니다. 역시 오차 범위 바뀌죠. 이준석은 10%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이준석이 큰 의미를 가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관전은 이준석이가 10%를 넘어서 뭐 좀 조금이라도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이게 더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한국 리서치 결과에서는 9%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MBC와 KBS에서 조사하는 것 중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데 제가 이 두 여론조사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둘 다 보수 과포집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여전히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들이 보수 진영에 대해서 과포집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보수 유권자와 진보 유권자는 차이가 없거나 진보 유권자가 약간 많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막상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수 쪽 여론이 많이 포집이 됩니다. 이른바 보수 과포집 현상인데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에 영향을 받느냐면은 전화를 거는 시간에도 영향을 받고요. 또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시간의 길이 여기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몇 시쯤 전화를 거느냐? 오후 2, 3시 또는 오전 10시 이때 전화하면요. 직장인들은 여론조사 전화 못 받습니다. 그렇지. 못 받는다고 그 시간 제일 바쁠 때인데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한 2, 3분 정도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보통 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한참을 끌어요. 거의 10분 정도 사람을 붙잡아 둡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 직장인들은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10분 동안이나 전화통 붙들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전화를 끊게 되죠. 전화를 몇 시에 거느냐에 따라서 보수 과포집이 나오느냐 아니면 적당한 포집이 나오느냐가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 점을 계속 간과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한참 바빠 죽겠는데 10분씩
전화를 붙들고 있으라 그러면 미치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또 ARS가 좋습니다. ARS는 듣고 그냥 꾹꾹꾹 찔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니 바빠서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판에 나만 지금 여론조사 전화번호 받고 있으면 사람들이 눈총 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전화를 끊게 된다고. 안 받거나 받더라도 끊는단 말이야. 심지어 여론조사 쭉 하다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뚝 끊어버리는 거야. 그런 일도 자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을 해가지고 전화를 걸 수 있는 시간대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여론조사 기관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을 조심하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반응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요. 그게 제일 문제겠죠. 그래서 결과가 좀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한국 리서치나 뭐 아까 보셨던 MBC하고 했던 코리아 리서치 같은 경우에 그런 경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율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리얼미터와 에너지 경제입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무려 49.2%가 나왔고, 김문수는 36.8%가 나왔습니다. 격차는 12.4%입니다. 뭐 이거는 완전히 뭐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겠죠. 지난주에는 46대 37, 그래서 김문수가 많이 쫓아온 것처럼 돼 있었는데, 이번 주 조사를 해보니까 다시 격차는 원래대로 벌어졌습니다. 김문수 지지율이 많이 따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역부족이죠.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사실 큰 변동은 없어요. 지지율은 계속 그대로 쭉 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경우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봐서 큰 변화는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잠시 여담인데요. 요즘 보면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뭐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여론조사 기관이 등장을 하는데, 매번 우리는 그 여론조사 기관을 보고 사기꾼이라고 막 우리가 명태균식 여론조사를 한다고 비난을 하죠. 이들은 뭐 명시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지는 않겠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마사지가 진행됩니다. 그게 지역별로 타겟층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3, 40대를 영남 지역에서 많이 포집을 하는 거예요. 영남 지역은 보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3, 40대도 보수적인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지역을 집중적으로 3, 40대를 포집을 하면은 보수층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서울, 경기 이쪽에서는 3, 40대 포집을 확 줄이고 10대와 6, 70대 이쪽의 포집을 늘려버립니다. 여기서는 3, 40대의 진보 성향이 되게 비율이 강한데, 보수 성향이 강한 10대와 60, 70대를 집중적으로 포집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이 불리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티나지 않고 꼼꼼히 조사 결과를 이렇게 각 지역별로까지 나눠봐야지 겨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이렇게 장난질을 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화 거는 시간. 전화 거는 시간대도 참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만 딱 조합을 하면요, 사실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뭐 질문지 내용이라든지 질문지의 배열 또는 보기의 배열에 따라서 사람을 딱 빡치게 해서 중간에 뭐 이탈하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게끔 상당히 깊게 분석을 해야지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뭐 앞서서 코리아 리서치나 한국 리서치가 좀 그렇게 의심을 받는 곳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SBS와 입소스의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번에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사이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걸로 나왔는데 다시 넓혀졌습니다. 48대 34, 무려 14%포인트 격차가 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현재 가장 크게
이 지지율 격차를 보이는 곳은 여론조사 꽃입니다. 거기서는 김문수가 30%밖에 안 나와요. 이재명은 계속 이렇게 49, 50 이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의 20% 가깝게 격차가 납니다. 여론조사 꽃 빼고 나면은 오늘 발표된 자료 중에서는 입소스의 편차가 제일 크게 나왔습니다. 14%래요. 역시 입소스와 이제 그 SBS 결과인데요. 여기 역시도 1대1 가상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이재명 대 김문수 했더니 김문수 지지율이 약간 올라가긴 했으나 이재명 후보의 이 성장에 비하면은 많이 처지죠. 즉 김문수의 표가 이준석의 표가 김문수한테 그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 세 조각이 나서 일부는 투표 포기, 일부는 이재명, 김문수는 그중에 3분의 1만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확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단일화의 효과는 없는 거죠. 지금 국힘당 쪽에서 계속 단일화 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들만의 생각인 겁니다. 현재 국힘당이 계속 이런 여러 가지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단일화를 떠드는 이유는 그것을 일종의 정치적 이벤트로 써서 표몰이를 하겠다. 뭐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가상대결 두 번째는 이제 그리고요. 이제는 JTBC 결과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13%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 48, 김문수 35. 메타보이스 대표가 김봉신이죠. 중앙대 동기입니다. 예, 둘이 다니면서 술도 좀 먹었고요. 화염병도 같이 던졌던 친구입니다. 학교 밖에서 만나면 가끔씩 깜짝깜짝 놀래요.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친구들 만나면은 그 학교 동기들 종종 할 때가 있는데 안진걸 그리고 이번에 김봉신 이 둘이 제 대학 동기입니다. 중앙대 91학번들 동기야. 나란히 91학번이고요. 셋이서 뭐 데모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각자 따로 다녔죠, 물론. 근데 데모하러 가서 계속 만났어요. 뭐 그런 관계라는 거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역시 메타보이스인데 오마이뉴스에서 앞서 거는 메타보이스인데 JTBC가 의뢰한 거고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메타보이스가 오마이뉴스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7.1, 김문수가 39.1.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약 8% 차이가 나네요. 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이준석은 10%를 못 넘겠네요. 여론조사 결과를 쭉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제가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7개 모두 이재명 후보는 40% 후반대의 지지율을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김문수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30% 후반대예요. 표 차이는 적게 나면 6%, 많이 나면 14%까지 납니다. 표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주로 김문수의 득표력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전화를 좀 많이 받은 경우에는 김문수 지지가 좀 높게 나오는 모양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뭐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샤이 보수가 있다. 자기가 보수라는 걸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문수하고 이재명하고의 차이를 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약 51% 정도 득표를 하면은 김문수가 45% 정도 득표할 것이다. 대체로 이렇게 봅니다. 관건은 이준석의 득표율이 10%를 넘을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죠. 뭐 개인적으로 이준석이 좀 더 많은 표를 받아가 주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준석 가는 거를 안 하려고 해요. 이준석이 힘을 내야지
우리가 좀 안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막판에 이준석의 표가 갑자기 이 김문수로 쏠리게 되면 곤란해요. 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이준석이가 사고를 크게 치는 바람에 이준석 표가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준석 욕을 하시되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선택해 주셔야 돼요. 아니 이준석 하는 꼬라지 보면 그거 참 아우 그게 인간이야 싶죠. 하지만 선거라는 것은 항상 상대가 있는 거고 최대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누가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가느냐 이 싸움이 됩니다. 이준석이 힘을 못 내면요 우리한테 그렇게 썩 유리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준석 표가 이재명한테 올 가능성도 적지는 않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뭐 그것보다는 그냥 이준석이 계속 선전하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우 이준석이가 표를 많이 얻는 세상도 참 골치 아픈 세상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얘는 썩어 빠진 거 아니야. 참 지금 솔직히 쪽팔리는 것이 제가 오늘 걱정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좀 뒤져봤어요. 외신 사이트를 뒤져봤거든요. 찹스틱이라고 젓가락이요. 찹스틱 뭐 요거를 좀 뒤져봤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찹스틱 이준석 이렇게 뒤져봤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기사가 나온 게 없습니다만 외신에서도 이거 아마 다룰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 일이 아니까 지들부터 얼마나 재밌겠냐고. 참 그렇죠. 예. 칼파님께서 딜레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딜레마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준석은 좋게 봐줄 수가 없잖아.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어. 그럼 뭐 그딴 새끼가 다 있냐고요. 하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려니 선거에 딱히 유리하지 않습니다. 딜레마 맞습니다. 네. 정희님께서 이준석이 입을 열면 화가 난다라고 하셨네요. 불가리님께서는 그네 작품이야! 라고도 하셨습니다. 부산갈매기님 오셨나요? 사설 하버드님 오셨어요. 싫어요! 욕할래요! 라고 하셨어요. 뭐 어쩌겠어요. 저도 참아야지 하면서 욕 나오는 걸 어떡해. 얘 욕 먹어도 싸. 테라비님께서 10% 이상 나오면 그 꼴 어떻게 보느니. 그거는 뭐 맞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댓글 한번 볼게요. 댓글 재밌는 걸 많이 올라옵니다. 네, 뉴스타파에서